예, 이번에는 전문가 협력학습 모형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협력학습은 협동학습의 일종입니다. 학생들이 협동한다는 거고요. 협동학습의 일종이고, 전문가라는 거에 전문가는 학생이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각자 학습한 뒤 서로 가르쳐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 학생 각각이 서로 가르쳐 주니까 그 조각조각이 나겠죠. 그 조각조각을 합쳐가지고 뭔가 역량을 이루게 된다, 뭔가를 알게 된다 해서 그 직소 퍼즐의 그 직소를 써서 전문가 협력학습 모델을 직소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 학습 피라미드라는 거를 봤죠. 믿거나 말거나.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하면은 머릿속에 얼마나 많이 남는가에 보면은 맨 밑에 이 teach others가 있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은 그게 제일 오래 기억에 남는다. 실제 뭐 90%인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남을 가르쳐 보면은 그 내용이 머릿속에 기억이 남습니다. 그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한 게 전문가 협력 학습 모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작은 팀으로 각자 배운 거를 가르치고 또 이제 그 가르친 거를 듣고 짜맞춰서 전체를 이해하는 건데, 여러 사람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같은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얘기하니까 그걸 가지고 개념을 정립하는데 꽤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개념이 어려운 거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학습 방법으로 전문가 협력 학습 모형이라는 게 꽤 잘 동작을 합니다. 그 대신 이게 되려면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습 내용과 활동에 관한 지침이 아주 잘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부분을 잘 얘기하지 않으면은 학생들이 각자 하는 수업이 다른 산으로 막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학생들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특성과 수준을 조율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못하면은 한쪽으로 확 쏠리거나 다 비슷한 걸 준비해 온 거예요. 또 준비를 해왔는데 한 학생은 너무 어렵게 하고 한 학생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수준의 차이가 너무 큰 경우 학생들은 이제 재미가 없거나 수준 차가 있어서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습 내용이 가르치기 전에 각자 학습해야 되는 내용이 많으면은 시간도 문제겠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수업 전에 과제로 각자 이런 거를 공부한 다음에 가르쳐. 해서 사전 학습 후에 수업에는 짧은 티칭하고 QA, 학생이 짧게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강의에 대해서 QA를 하고 하는 세션을 막 반복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수업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역시 이런 수업에선 수업 참여도가 문제죠. 초등학교는 수업 참여도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근데 점점 커갈수록 우리나라의 특이한 상황 때문에 수업 참여도가 낮아가지고 가르치는 학생이나 배우는 학생이나 모두 수동적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가르칠 때 딱 보면은 애들이 내 말을 듣고 있는 건지에 대한 확신도 잘 없고, 또 앉은 애들은 하거나 말거나 그냥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문가 협력 학습 모형은 원래 우리가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학습 방법 중에 제일 똘똘한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쉽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전문가 협력학습 모형은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관한 이슈가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연구도 많고요.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 제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논문은 아니고요. 이 세 번째 거는 체육 교육에서 여러 가지 협동학습을 하는 방법을 써놓은 건데 이 내용이 아주 괜찮습니다. 그냥 굵은 글씨로 슬라이드 몇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 설명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돼요. 이 두 번째 거는 협동학습에 대한 잘 정리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모 대학교의 숙제로 나온 보고서인 것 같아요. 근데 쉽게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평가에 대한 고민이 우선인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는 그걸 성적을 매긴다거나 하는 것들이 그런 외적 동기가 별로 학습 효과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평가 방법이 잘 설계되면은 협동학습의 효율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학습 자체의 외적 동기가 잘 부여돼 가지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조금 참여하게 되고 준비도 잘 해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반복되면은 이제 수준을 극복하는 것도 학생들이 할 수 있게 돼요. 꽤 좋은 협동학습 평가 방식은 팀 단위로 평가를 하고 팀 안에서 이제 학생들끼리 점수에는 반영이 안 되는 상호평가를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서로 웃고 떠들고 얘기하다가도 평가할 때 되면은 비교적 요즘 학생들은 싸늘하게 평가를 하거든요. 너는 뭐가 좋고 뭐가 나빴고 하는 거를 그 평가 항목들을 잘 설계를 해서 나중에 그거를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된다는 걸 미리 알려주고 얘기하면은 이런 외적 동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 효과가 조금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토론을 하는 모형이 있습니다. 온라인 토론 모형은 실제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토론 중심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잘 설계되고 잘 진행된 토론은 강의보다 당연히 효과적이겠죠. 그 대신 토론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와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토론이 불가능하잖아요. 토론을 하는 거는 실시간으로, 예를 들어 오프라인으로 교실에서 이제 진짜 얼굴 보고 하는 거, 또는 화상 채팅을 하는 거, 이런 동기 실시간 토론이 있고 비동기 토론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게시판, 블로그 이런 데다가 글을 쓰고 댓글 달고 하는 건데, 지금은 이런 동기 비동기라는 개념 자체가 아주 애매해졌어요. 예전에는 비동기적이었는데 푸시가 잘 되잖아요. 우리 지금 수업 소통에도 쓰는 슬랙이나 메신저들 이런 것들 때문에 동기 비동기가 약간 애매해졌고 협업이 가능한 도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닥스, 아까 우리 숙제를 하자고 했던 구글 시트나, 지난 시간에 요즘 학생들은 구글 닥스를 채팅용으로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비동기, 한참 비동기적인 실시간성이 없는 이런 거였었는데 지금은 꽤 동기적인 도구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 토론은 얼굴 보면서 바로바로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겠죠. 동기적으로 하고 실시간 도구를 사용해서 하면은 꽤 효과적이겠으나 모든 토론 방식이 언제나 모두에게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미네르바 스쿨 같은 데는 참여율, 그러니까 토론에 참여를 하고 이 수업에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를 컴퓨터로 자동으로 측정을 해서 그거를 성적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참여율이라는 거를 기계적으로 평가하고 외적 동기를 강력하게 부여하는 거죠. 학생들은 사실은 자기가 이 수업에 토론을 하고 아니면 질문을 하고 어떤 형식으로든 참여를 해야 된다는 외적 동기를 강력하게 가지고 그것 때문에 수업을 들어오기 전에 공부를 하겠죠. 왜냐면은 참여를 해서 자기가 의견을 제시를 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옆에 표를 보시면은 이제 학습 단계가 여기 이제 책에도 있는 표인데요. 토론 주제를 제기하고 의견 조사를 하고, 요때 이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선행사고라는 게 생기는 거죠. 내 이제 관점도 생기고, 그 다음에 정보를 수집하고 의견을 구하면서 저런 생각도 되고 저런 생각도 되는구나. 발산적 사고를 하고, 의견 논의 수렴을 해서 수렴적 사고를 하고, 그 다음에 통합적 사고를 하고 의식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이 그림은 아까 봤던 이 그림이랑 거의 비슷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교육에서 늘상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처음에 주제가 정해지면은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하는 와중에 여러 발산적 사고가 쭉 생긴 다음에 걔네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일반화된 개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여러 사람이 얘기하거나 여러 사람이 가르치거나 여러 사람이 의견을 얘기하거나 한다는 것이 오늘 얘기했던 많은 모형들이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요즘에 만들어지는 많은 무크 강의,
이 MOOC라는 게 Massive Open Online Course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형태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거를 MOOC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교육심리학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라고 했던 그 K-MOOC 이런 것도 있고요. KOCW라는 것도 있고, KOCW는 일방적인 강의고요. K-MOOC은 이제 피드백이 가능한 실제 진행되는 강의입니다. 또 외국에도 엄청나게 많은 MOOC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개 이제 교육이라는 것이 온라인 강의하고 동기적인, 비동기적인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기적인 토론은 행아웃이나 스카이프나 같은 화상 채팅 창을 열어놓고 거기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비동기 토론은 게시판에 질문하면 대답을 하고 또 숙제를 올리면 나중에 평가를 해주고 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 온라인 토론 모형이 가장 잘 동작하는 학교라고 생각되는 곳이 미네르바 스쿨입니다. 이 미네르바 스쿨에 대한 동영상이 있는데요. 요거는 바로 보셔도 되고 나중에 천천히 보셔도 되겠습니다.